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한 인물과 그를 둘러싼 현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한국사 강사로 명성을 떨쳤던 사람. 이제는 보수 진영의 가장 강력한 스피커 중 한 명이 되어 정치판의 한복판에서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인물, 바로 전한길 씨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떻게 여의도 정치를 뒤흔들고 수많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며 동시에 격렬한 논쟁을 만들어내는지 그 복잡한 역학관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소중한 응원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대한민국이 아닌 태평양 건너 미국 워싱턴 D.C.에서였습니다. 한 우파 단체의 포럼에 연사로 참석한 전한길 씨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수익 창출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플랫폼의 정책 위반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 좌파 세력에 의해 장악된 구글 코리아가 보수 유튜버들을 억압하는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 상황을 바로잡아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유튜브의 공식 가이드라인은 전쟁이나 폭력, 비극적 사건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콘텐츠의 수익 창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씨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이는 보수 우파를 고사시키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는 것이죠. 그의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근 총격으로 사망한 미국의 한 우파 활동가를 자신의 롤모델이라 칭하며 자신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극단적인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역시 언제 구속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국으로 온 것입니다. 이 행사를 보면서도 누가 총을 들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틀 전 150만 원짜리 방탄복까지 구입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탄복을 구매했다는 그의 고백은 그가 현재 느끼는 압박감과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자신을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투사로 여기고 있었으며 그의 지지자들은 이 모습에 열광했습니다. 다시 한국 정치의 무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전한길 씨의 영향력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바로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지형입니다.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될 당시 많은 이들은 전한길 씨가 그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만큼 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선 직후 전한길 씨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을 약간 버린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전 씨를 공식적인 당의 조직이 아닌 당 바깥에서 돕는 의병에 비유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강성 이미지를 가진 전 씨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중도층 확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보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손절의 분위기를 감지한 전한길 씨는 즉각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과 장 대표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좌파들의 전형적인 갈라치기이자 이간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전한길을 버리는 순간 장동혁도 끝납니다. 제 뒤에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전한길을 버리는 것은 곧 국민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서운함을 넘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정치적 생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킹메이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스스로를 예언가로 칭하기도 합니다. 그는 전환기를 품는 자가 내년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것이며 다음 대통령까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 주장은 그러나 마냥 무시하기 힘든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전당대회에서 그가 지지했던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당선되는 등 그의 예언이 적중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때 그의 대구시장 출마설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친윤계 인사인 이진숙 방송위원장이 후보로 거론되자 나는 공천을 받지 않아도 되니 이진숙 위원장이 나가야 한다며 스스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또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치판의 구도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전환길 현상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바로 국제정치,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입니다.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하여 보수 진영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존재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보낼 것이라거나 이재명 정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기대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국제정치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 다른 행보를 보였고 항공모함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공식적으로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기대의 괴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은 트럼프의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직전 트럼프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인가? 혁명인가?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내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이 글을 즉각 인용하며 현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마치 트럼프가 자신들의 편에 서서 칼을 빼든 것처럼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오해였다며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이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그의 발언이 치밀한 계산에 따른 밀고 당기기 전략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 정치 전문가는 대한민국 내의 극우 네트워크와 미국 내 극우 네트워크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촘촘히 연결되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미국 대통령에게까지 흘러들어가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전환길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그는 단순히 한 명의 유명 유튜버가 아닙니다. 그는 기존의 언론과 정당 시스템을 불신하는 거대한 대중의 욕망과 불안이 만들어낸 시대의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거침없는 발언과 극적인 행동은 지지자들에게는 카타르시스를, 반대자들에게는 극도의 혐오를 불러일으키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며 방탄복을 사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끝날 것이라 경고하며 심지어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이 새로운 형태의 정치 플레이어. 그의 등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정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판단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현상에 대해 깊이 있는 시선으로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